안녕하세요. 어, 제가 오늘은 나는 어떤 엄마인가, 어, 아이와 엄마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함께 같이 놀아주는 엄마, 그리고 공부를 좀 집에서 공부를 시키는데 중점되어 있는 엄마, 그리고 아이에게 함께 책을 봐주는 엄마. 사실 모든 엄마들이 특별하게 내가 더 많은 우리 아이하고 뭔가 할 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엄마는 책을 보는데 규칙적으로 책을 매일같이 보여주는 거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엄마가 있고, 어떤 엄마는 우리 아이한테 밥을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는 엄마가 있고, 또 어떤 엄마는 우리 아이가 뭔가 장난감을 갖고 논다거나 뭔가 놀이를 하고 있을 때 그 놀잇감을 가지고 같이 놀아주면서 그걸 훨씬 더 재밌어 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쓰는 엄마. 여러 이제 그 엄마들이 아이하고의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우리 아이와 좀 더 친숙한 관계를 맺는지는 사실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먼저 아이가 놀잇감을 가지고 놀 때, 예를 들면은 자기가 소꿉놀이를 한다거나 뭔가를 할 때 엄마가 같이 이제 놀아주기를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종이접기를 하던, 그림을 그리던,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을 엄마가 같이, 혼자서는 놀지 않는 거죠. 뭐 친구나 누가 있으면 좋은데 집에 그렇지가 않잖아요. 형제 있는 아이들은 형제들하고 같이 놀겠지만 요즘에 이제 혼자 있는 아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혼자 있는 아이들은 계속 엄마하고 같이 놀아달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같이 놀아야만 자기가 놀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혼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은 역할놀이도 같이 해주고, 블럭도 같이 만들어주고, 뭐 그림 그리기도 같이 하고, 색종이 접기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요.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대부분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이가 마음껏 자기가 자기만의 표현 방식으로 자유롭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또 가정이기도 하죠. 아이가 그러면은 엄마한테 놀자고 권하는 거는, 무조건 놀이는 아이는 누군가랑 같이 놀고 싶어 해요. 욕구 자체가. 그리고 자기가 놀이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나는 혼자 놀아도 너무 재밌고 흥미롭다라는 걸 느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가 상대방이 자기랑 같이 핑퐁처럼 같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재밌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놀이를 혼자서는 잘 못하는 아이가 있고, 혼자서 놀이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도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는 스토리를 그림으로 표현한다거나, 색종이 접기를 하고 만들기를 해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그냥 혼자 몰입해서 한다거나, 뭐 역할놀이를 할 때도 자기 집에 있는 장난감을 모두 갖다가 이런저런 스토리로 혼자서 역할놀이를 막 1인 다역을 해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혼자 잘 노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아이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엄마들은 중요한 거는 아이의 놀이는 습관이거든요. 엄마가 한번 놀아주기, 이제 엄마가 계속 놀아주는 환경, 놀이를 할 때 계속 엄마가 같이 놀아주다 보면 아이는 결국 가정에서의 놀이 환경이, 놀이의 친구가 결국은 엄마다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놀이를 하든지 혼자보다는 나만의 놀이 친구인 엄마를 데려와서 같이 놀길 원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아이는 엄마하고의 친숙한 관계를 밀접하게 더 형성을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랑 너무 많이 엄마랑 같이 지속적으로 계속 엄마랑 놀이 친구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아이는 혼자 노는 시간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엄마는 아이가 혼자 놀기를 원하지만 아이는 계속 엄마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무엇인가를, 집안에서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하는 모든 것들에는 사실 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장단점은 있죠. 뭐 완벽하게 장점만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다 아이들 또한 내가 같이 놀아주는 것도 좋고,
같이 안 놀아줬고 혼자 놀이를 해도 그에 따른 단점이 있고, 같이 매번 내가 놀이 친구를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한테 나타나는 단점도 당연히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육아에서는 조화를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아이가 엄마가 계속 놀이를 할 때 엄마만 찾는다, 엄마하고만 놀이를 하려고 하고 누군가 없으면 혼자 놀지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엄마들은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적정하게, 예를 들면은 약속을 정해놔도 되는 거죠. 월요일, 화요일, 뭐 수요일에 엄마랑 같이 노는 시간, 무슨 요일은 그냥 혼자서 노는 시간.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은, 가정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주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아이를 육아를 한다라는 생각에 그냥 엄마는 아이와 늘 같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돼요. 모든 인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에 대한, 그 다음 내 주변에 대한, 그리고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를 정리하는 시간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혼자만의 시간을 아이한테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계속 같이 놀아주는 것보다. 그런데 혼자서 놀이를 못하는 이유는 혼자서 놀 수 있는 시간을 적절하게 권해줘야 되는데 그걸 권하지 않아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잘 노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주도적으로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엄마라면 그거를 계속적으로 아이하고 뭔가를 노는 시간에만 할애하지 마시고 꼭 혼자서 노는 시간도 아이에게 주면 좋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아이랑 함께 책을 보는 시간을 이제 집중적으로 할애하는 엄마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책 보는 시간은 대부분 요즘 이제 아이들이 책을 보면 엄마한테 책을 읽어달라고 하잖아요. 4살, 5살 때까지는 사실 뭐 읽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늘 엄마가 읽어주는 게 습관이 되고 자기는 듣기만 하고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습관이 되면은 나중에 아이가 커서도 계속 책을 자기가 이제 혼자 보기보다는 글씨를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책을 읽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볼 때 엄마는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는 인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볼 때 중요한 거는 그림책을 보는 거잖아요. 미취학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림책에는 그림하고 글이 같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 이유는 미취학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자 해독력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시각적인 그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추측해내게끔 해서 사고적인 두뇌 발달을 시켜주는 데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글을 듣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을 읽어내는 시간이 아이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고, 그 그림을 같이 읽어내는 시간은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아이한테 책 한 권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를 완전한 문장으로 전달하고 듣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책의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사고하는 힘,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계속 키워줘야 되는데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걸 입 밖으로 내뱉어서 말하기를 하게 해주는 거. 그게 그림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림책 육아라고 했을 때 그림책 육아를 어떤 거창한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책 육아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책을 볼 때는 내가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 아이에게 전달해 준다, 이야기를 들려준다가 목표가 되면 안 되고, 내가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눈으로 보면서
대화를 나눈다, 소통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그림책을 접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책 한 권을 해석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죠. 하지만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고, 그리고 아이는 페이지가 넘길 때마다 그냥 그림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귀는 열려있죠. 하지만 순간순간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은 말하지 않고 듣고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는 듣기만 하고 입 밖으로 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림을 봄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관찰력과 집중력이 생겨요. 내가 이 이야기를 지금 알고 싶고 이 책을 보는데 글은 당연히 모르니까 그림을 보게 하는 거죠.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은 이 이야기가 어떤 건지, 이 그림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샅샅이 그림을 보게 되죠. 그렇게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은 집중력이 생기고 관찰력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거야. 이거를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게 생활처럼 반복이 되면 우리 아이는 책을 볼 때 샅샅이 집중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관찰과 집중을 해서 책을 보게 되면 아이들은 이 책 속에 있는 어떤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그걸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자동적으로 발달이 된다는 거죠. 결국 환경, 기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을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보게끔 즐기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아이가 책을 즐길 수 있게 해주려면 글이 아닌 문자 해독력이 되지 않으니 일단 비주얼적인 그림을 보면서 서로 소통을 하는 얘기인 거죠. 굳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글하고 관련된 내용을 꼭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림을 보면서 얘가 지금 토끼 밑에 개미가 있는데 이 개미가 지금 왜 토끼 배 밑에 있는 걸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뭔가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장면을 보면서 이 문제가 또 해결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충분히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엄마하고 아이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림을 다 보고 난 그 이후에 완전한 문장으로 그 글의 내용을 이제 엄마가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글의 내용을 읽어줄 때도 굳이 내가 그 구어체에 나와 있는 등장물의 목소리를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지 않아도 돼요. 책을 읽어줄 때 뭔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또박또박 읽어줘도 좋거든요. 그리고 뭔가 핵심 상황이 나오면 그 상황에서는 좀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줘도 되고, 그러니까는 약간 강약 조절과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돼 있어서 또박또박 읽어주는 것도 아이의 그 듣기 능력에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책을 보는데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면서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신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오늘은 나는 어떤 엄마인가에서 우리 아이와 내가 놀이친구처럼 그 놀이친구를 지속해주는 엄마일 수도 있고, 그 시간에 더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책을 보면서 우리 아이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개 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제 좋은 방법을 제가 한번 이제 제안해 드렸고,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는 이제 아이와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제 학습적인 부분에서 가정에서 홈스쿨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어머님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공부를 함께하는 엄마의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